다음 주가 벌써 크리스마스인데요. 여러분은 크리스마스에 어떤 걸 하면서 보내시나요? 현재 여친이 없는 저는 당연하게도 집에서 혼자 보낼 예정인데요. 이런 우리 싱글들에게 항상 있는 친구가 있죠. 올해도 싱글로 집에 돌아온 우리를 반겨준 위한 제가 이 작품 혹은 상품에 대해 작성하는 소노문입니다. 저의 주관적인 의견을 기반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기에 들으시기에 불편하실 수도 있고, 여러분들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며 그 의견 또한 저는 충분히 존중드린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화 나 홀로 집에는 단순하지만 그 구성만큼은 단순하지 않은 영화입니다. 현재는 시리즈를 이어가며 장점을 모두 잃어버렸지만 이 장점이 살아있던 1편의 경우 정말 재미있게 볼 수 있는데, 이런 나 홀로 집에가 재미있는 이유는 훌륭하게 표현된 어린아이의 시점과 잘 설계된 슬랩스틱 코미디 덕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아무리 코미디 영화라고 하여도 영화의 메인 있는 소재에 있어서 헐거운 개연성을 보여줘 아쉬울 따름입니다. 이런 장단점들을 아시려면 영화 나 홀로 집에가 어떤 내용인지 아셔야겠죠? 이후로는 영화 나 홀로 집에에 대한 스포일러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홀로 집에는 실수로 가족여행에 같이 가지 못한 케빈이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고 도둑들로부터 집을 지키는 이야기입니다. 나 홀로 집에는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는 케빈의 가족을 비추는데, 이들은 다음날 갈 파리 여행 준비로 바쁜 모습을 보여주며, 케빈은 처음으로 짐을 싸보기에 형 누나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만 모든 형 누나들은 케빈을 도와주기는커녕 무시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중 친척 형들과 창밖을 보게 된 케빈은 눈을 치우고 있는 한 남성을 보았고, 케빈의 친척 형들에 따르면 이 남성은 삽살인마였습니다. 계속된 괴롭힘에 결국 형과 싸움을 하게 된 케빈은 음료수를 쏟고 마는데, 이 음료수가 여권에 닿으려고 하자 케빈의 아버지는 재빠르게 음료수를 닦아내는데, 이때 여권 하나가 쓰레기통에 함께 버려지죠. 모든 가족들은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케빈을 미워하는 모습을 비추며, 그렇게 엄마에게 혼나고 3층 다락방으로 쫓겨난 케빈은 가족 따위는 필요 없어, 다 없어졌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잠이 들며, 그렇게 다음날 아침 늦잠을 잔 가족들은 급하게 집을 나서고, 이때 구경은 옆집 아이까지 포함하여 아이의 수를 센 첫째 누나는 아이들이 다 온 것으로 알고 있었고, 케빈의 엄마는 전날 끊어진 전화선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듣죠. 급하게 공항에 도착한 케빈의 가족들은 비행기에 탑승하는데, 이때 기상한 케빈이 3층에서 내려오며 엄마를 찾기 시작합니다. 온 집안을 뒤지고 난 케빈은 밖으로 나와 차가 있는 것을 확인하는데, 케빈은 차가 있었기에 가족들이 공항으로 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원대로 가족들이 사라진 것이라고 확신하죠. 자신에게 나쁜 말만을 반복하는 가족들이 사라진 것에 케빈은 온 집안을 돌아다니며 자유를 만끽합니다. 케빈은 형 누나들의 장난감을 마음대로 가지고 놀고, 큰아버지가 보지 말라고 한 영화를 보는데, 이때 비행기에 있던 케빈의 엄마는 케빈이 없음을 드디어 눈치채죠. 그렇게 화면은 빈집 탈의범 해리와 마블을 비추는데, 해리는 휴가를 간 것으로 확인해 케빈의 집에 침입하기 시작합니다. 침입하는 해리와 마블을 본 케빈은 집안의 모든 불을 켜는 것을 이들을 쫓아내는데 성공하고, 자신은 무섭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집 밖으로 나가는 순간 탑살인마를 만나 집안으로 도망치죠. 공항에 도착한 케빈의 엄마는 집에 전화가 되지 않았기에 경찰에게 연락해 결국 경관 한 명이 집에 찾아가지만, 무서워진 케빈은 문을 열지 않았고 불이 켜져 있는 상태로 집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경관은 철수합니다. 이틀 뒤에야 시카고로 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케빈의 가족들은 엄마에게 돌아가는 역할을 맡기고 휴가를 즐기러 떠나죠. 그렇게 다음날 아침 샤워를 끝낸 케빈은 어른용 스킨에 따가움에 놀라고 돈을 찾기 위해 찬장을 부수며 거민을 탈출시키고 맙니다. 이때 해리와 마브는 건너편 집을 털고 있었는데, 케빈을 찾기 위해 걸려온 전화로 케빈의 집이 비어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지만, 그날 저녁 케빈의 집에서 큰 노랫소리와 사람들이 모였고, 이는 케빈이 가족들이 돌아온 척 마네킹과 입간판으로 이들을 속인 것이었죠. 파리에 온 케빈의 형제들은 이제야 케빈을 걱정하기 시작하는데, 케빈은 영화의 대사를 써서 피자를 시켜 먹는 여유까지 보입니다. 케빈의 어머니는 드디어 미국을 향하는 비행기를 탔고, 케빈 또한 이제는 가족들이 그리워지기 시작하였죠. 다음날 아침 마트로 향한 케빈은 자신이 어른인 듯 행동하며 장을 보고 돌아오는데, 그렇게 빨래를 하러 지하실에 가야 했던 케빈은 이제는 자신이 그렇게 무서워한 지하실의 난로도 이겨내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번에는 해리와 마브가 대낮부터 케빈의 집에 찾아가는데, 케빈은 이번에도 영상과 폭죽을 사용하여 마브를 쫓아내죠. 이후 화면은 집에서 나오는 케빈을 발견한 마브와 해리를 비추고, 이들은 자신들이 케빈에게 속았음을 눈치채며 저녁에 케빈의 집을 다시 방문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크리스마스 이브, 케빈은 행복해 보이는 다른 가족들의 모습을 보고 부러워하며 교회를 향하는데, 그렇게 도착한 교회에서 또다시 삽살인마를 만난 케빈은 삽살인마에 대한 모든 것이 오해였고, 그가 그냥 옆집 아저씨임을 알게 되며 서로의 고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케빈과 아저씨는 가족의 소중함에 대해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집으로 돌아온 케빈은 가족들을 위해 집을 지키기로 결정하고, 해리와 마블을 쓰러뜨리기 위해 집안의 모든 도구를 사용해 집 지키기 작전을 시작하죠. 그렇게 저녁 9시 케빈의 집을 찾아온 마브와 해리를 상대로 케빈은 본격적으로 집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케빈은 해리의 건과 마브의 얼굴을 에어소프트 건으로 쏘거나 기름칠한 계단에서 구르게 하며 침입을 막아내고, 그를 뚫고 들어온 이들에게
이들에게 다리미를 떨어뜨리고 달궈진 문손잡이를 만지게 하고 타르를 칠해놓은 계단을 오르게 하며 설치해둔 못을 밟게 하고 머리에 불을 붙이고 온몸에 깃털을 붙게 만들고 크리스마스 장식과 유리 파편을 밟게 하는 등 집으로 들어오기 전부터 이들을 만신창이로 만드는 데 성공하죠. 집안에 들어온 마버와 해리는 이제 도둑질이 아니라 케빈을 쫓기 시작하는데 2층으로 도망친 케빈은 이들의 추적을 피해 경찰에 신고를 하고 계속해서 이들에게 페인트통을 맞추거나 넘어뜨리고 자신을 잡으러 오는 이들을 떨어뜨리고 골탕 먹이며 도망칩니다. 결국 이들에게 잡히게 된 케빈을 옆집 아저씨가 구해주며 케빈이 건너편 집으로 피신한 사이에 경찰이 해리와 마버를 체포하죠. 그렇게 다음날 아침 잠에서 깬 케빈은 자신을 찾아 파리에서 돌아온 어머니의 사과를 듣고 밝은 미소를 띄우는데 이때 가족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왔고 자신과 마찬가지로 가족들과 재회하는 데 성공한 옆집 아저씨를 바라보며 영화 나 홀로 집에는 마무리됩니다. 이런 영화 나 홀로 집의 가장 큰 장점은 다름 아닌 어린아이의 시점을 케빈을 통해 정말 잘 표현하였다는 데 있습니다. 이야기 내에서 케빈은 철저하게 10살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등장하는데 덕분에 당시 이 영화를 보던 어린 우리 입장에서 마치 우리가 주인공인 것처럼 케빈이라는 캐릭터에 우리들 자신을 투영할 수 있었죠. 영화 초반부 이런 케빈이 놓여있는 환경은 형 누나들에게 매번 무시당하지만 항상 자신만 혼나는 상황인데 이런 설정 자체가 어린 시절 억울하게 혼나는 우리의 입장을 잘 반영해 놓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동생이 잘못하였음에도 형인 너가 잘했으면 동생이 안 그러지, 형인 네가 양보해야지 라는 말을 몇 번이고 들었던 입장이기에 케빈의 입장에 10분 이입하는 것이 가능하였죠. 이런 케빈이 무서워하는 것은 지하실의 난로인데 다들 어릴 때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두려운 무언가가 있었고 이를 통해 케빈에 대한 이입이 쉬워지는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케빈은 홀로 집에 남게 되었지만 큰아버지가 보지 말라고 한 비디오를 보거나 형 누나들이 만지지 말라고 한 물건을 마음대로 만지고 과자와 아이스크림, 콜라를 쌓아놓고 마시는 등 어른들이 하지 말라는 것을 몸소 실천하며 우리가 어릴 때 느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했을 때의 쾌감을 잘 표현하였죠. 저는 어릴 때 혼자 집에 있으면 동생과 같이 쓰는 컴퓨터를 마음껏 하고 놀았고 부모님이 배가 아플까봐 하지 말라던 아이스크림 2개씩 먹기도 하며 혼자 집에 있으면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게 정말 즐거웠는데 지금은 대학과 대학원을 외국에서 보내면서 혼자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알아서 그때만큼 혼자 있는 것이 즐겁지는 않지만 영화를 보는 동안은 저도 그때 그 시절의 어린아이처럼 혼자 집에 있었을 때의 재미있던 향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른이 되어서 보이는 어린이 같은 행동도 있는데 바로 케빈이 어른인 척하는 부분으로 강도들을 만나고 무서워하지 않았다고 자존심을 내세우는 부분이나 혼자 장을 보러 가서 어른들이 하듯이 잡지책을 읽으며 전 10살이라서 혼자 장을 볼 수 있고 여유로워요 하는 표정을 짓는 것이 너무나도 귀엽게 느껴지며 당시 나도 그랬을 텐데 라고 어른이 되어서야 아이 같은 행동으로 느껴지는 것들도 많았죠. 이런 모든 행동들이 딱 그 나이 때 아이들이 할 만한 행동들만으로 구성되어 있고 조금 지나서는 가족이 보고 싶어지는 마음까지 아이의 입장에서 혼자 집에 있을 때의 서사를 완벽하게 구축하며 당시 많은 어린이들과 이를 지켜본 어른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데 성공하는 정말 좋은 구성을 하고 있는 영화로 보입니다. 가족의 소중함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도 억지스럽게 어른스러운 케빈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의 시선이 담겨 있었는데 탑 살인마 아저씨와의 대화에서 세탁을 하기 위해 어른처럼 행동해야 하니까 자연스럽게 난로가 무서워지지 않았다는 것과 혼자 오랜 시간 있다 보니 그렇게 싫던 가족들이 보고 싶어졌다 라는 자신의 경험에 기인하여 삽살이마 아저씨에게 가족이가 먼저 다가가라는 조언을 하는 부분이 실제로 어린이가 자신의 경험에 빗대어 할 법한 설득 과정이었기에 오히려 설득력이 있고 가족의 소중함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에도 탁월하게 작용하였습니다. 이처럼 영화 나 홀로 집에는 케빈이라는 어린아이의 입장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어린아이들이 할 만한 행동들로 영화를 구성하여 한때 어린이였던 어른들과 당시 어린아이였던 우리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이를 통해 가족의 소중함이라는 영화의 메시지까지 잘 전달한 정말 좋은 구성을 한 영화로 보입니다. 이런 영화 나 홀로 집에는 개그를 함에 있어서 잘 설계된 슬랩스틱 코미디를 보여줘 절 연령대가 어필하는 데도 성공하였는데 슬랩스틱 코미디란 과장된 신체적 행동이나 우스꽝스러운 상황 전개에 초점을 맞춘 코미디 장르로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몸개그로 알려진 장르입니다. 이 슬랩스틱 코미디의 장점은 만국 공통,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원초적인 웃음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가족영화라는 입장에서 정말 큰 장점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이고 본격적으로 영화 후반부에 한 번에 몰아치는 모습을 보여줘 슬랩스틱 코미디 특유의 서사가 없다는 부분을 커버하는 데서 성공하였죠. 계속해서 슬랩스틱 코미디만을 보여주는 것이 안 좋은 이유는 영화 라스트 갓파더를 보시면 아실 수 있는데 라스트 갓파더는 영구가 돈 카리니 패밀리의 보스가 되는 서사를 그리는 영화로 영화 내내 영구가 바보 같은 짓만을 반복하면서 서사가 빈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이로 인해 유아들은 구르고 넘어지고 하는 영구를 보면 웃을 수 있지만 조금만 스토리를 이해할 수 있는 연령층으로 가도 개연성이 없고 스토리라고 부를 만한 게 없는 마치 폭스의 America's Funniest Home Videos를 연속해서 틀어놓은 느낌을 주기에 금방 지루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
나홀로 집의 경우 케빈이 홀로 집에서 보내는 스토리 파트와 마브와 해리가 집으로 들어와서 슬랩스틱 코미디를 보여주는 파트를 분리하여 슬랩스틱 코미디를 메인으로 한 영화였음에도 그 서사를 어느 정도 살리는 데 성공하였죠. 개인적으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이유들로 케빈의 서사가 마음에 드는 데에 더해 마지막 해리와 마브의 슬랩스틱으로 실컷 웃고 영화가 끝났기에 영화 자체를 좋은 추억으로 기억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비슷한 계열로 초등학교 영어 시간에 한 번씩 보게 되는 미스터 빈이나 당시 몸개그로 불리며 슬랩스틱 코미디를 한 무한도전도 어려운 블랙 코미디나 농담이 아닌 말 그대로 아이들도 이해하는 재미를 주는 에피소드들은 최소한의 스토리와 맥락을 보여주는 파트를 분리하여 그 당시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도 있는 그대로 즐길 수 있었죠. 이런 슬랩스틱 코미디의 구성도 뛰어난 것이 흔히 슬랩스틱 코미디라고 하면 가장 쉽게 떠올리는 몸개그는 넘어지기로 앞에서 언급한 America's Funniest Home Videos가 이런 넘어지는 영상들을 모아서 보여주는 느낌에 가까웠기에 10분 정도 보다가 질려서 채널을 돌리고는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슬랩스틱은 넘어지는 장면들이 구성에 있어서도 초반 마브와 해리가 케빈의 집에 들어가기 전에 기름에 미끄러지는 부분을 제외하면 모두 다른 방식으로 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며 그 지루함을 줄였고 이 과정에서 이들이 소리를 지르거나 무서워하는 등 찰진반응까지 더해져서 지루함을 많이 줄인 축에 속하죠. 실제로 지금 나이가 27이 되어서 봐도 이 슬랩스틱 파트는 재미있게 느껴질 정도로 짧고 간결하며 다양한 슬랩스틱이 들어간 파트였습니다. 이런 슬랩스틱을 위해서 마브와 해리를 일부러 살짝 모자라게 연출하는데 빌런으로 등장한 해리는 초반 여행을 가기 전 케빈의 집을 포함해 대부분의 동네 집들을 경찰 복장으로 위장하여 돌아다니며 집이 비는 시간과 불이 켜지는 시간까지 치밀하게 동선을 짜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정작 케빈의 집에 들어갈 때는 멍청한 모습으로 그려진 것이 1층에 케빈이 해놓은 함정들을 모두 처리하고 나서는 그저 케빈을 붙잡지 말고 빨리 비싸 보이는 물건들만 털어서 나가거나 당장 집을 나가는 게 최우선책이었음에도 굳이 멍청하게 케빈을 쫓아가는 선택을 하며 케빈이 어른들을 쓰러뜨린다라는 상황을 만들어줍니다. 저는 이가 어린이들이 어른을 쓰러뜨린다는 쾌감을 주기 위한 장면으로 보이는데 당시 케빈과 동일한 나이대의 어린이들은 당연하게도 어른들을 이길 수 없었고 영화 초반에 등장하였듯이 부모나 친척 형제에게 부당하게 취급당하는 경우도 있었을 터인데 이를 이겨내고 활극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나쁜 어른을 대표하는 빈집털이범을 케빈이 쓰러뜨리는 어른을 이기는 서사를 주며 케빈과 동화된 당시의 아이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걸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영화 나홀로 집에는 슬랩스틱 코미디를 하는 데 있어서 빈약할 수 있는 서사를 초중반에 채우는 것으로 그 단점을 극복하였고 짧은 시간 다양하게 설계된 슬랩스틱 코미디를 통해서 지루함을 줄이는 데 성공하였으며 당시 케빈과 동화된 아이들에게 나쁜 어른을 이겼다 라는 즐거움도 선사한 슬랩스틱 코미디를 정말 잘 살린 영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영화 나홀로 집의 아쉬운 점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헐거운 개연성인데 이를 들으시고 아니 앞에서는 최소한의 개연성을 챙겼다면서 코미디 영화에 그런 것까지 자세하게 따져야 함? 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이 영화가 가족 단위 관객을 대상으로 하는 코미디 영화라는 것을 알기에 어쩔 수 없이 개연성이나 이야기의 짜임새가 헐거운 부분이 있다는 것은 이해하나 이야기에 있어서 치명적인 개연성의 구멍이 존재하고 이는 얼마든지 설명될 수 있었던 부분인 것이 너무 신경 쓰이죠. 가장 크게 걸리는 부분이자 스토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어떻게 비행기를 탈 때까지 케빈이 없는 걸 몰랐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코미디 영화라고 해도 이 부분은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는데 바로 비행기를 타는 데에는 여권을 수차례에 걸쳐 검사하기 때문이죠. 영화 나름 개연성을 챙기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기 전날 밤 피자를 먹다가 싸움이 난 케빈과 케빈의 형으로 인해 여권에 음료수가 닿는 상황이 발생하고 이를 닦던 케빈의 아빠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케빈의 여권을 수건하게 쓰레기통에 버리는 모습을 보이죠. 영화는 이를 통해서 이들이 비행기를 탈 때 케빈이 없어도 자연스럽게 수속을 통과할 수 있었다는 듯이 묘사하는데 문제는 공항에서는 비행기를 타기까지 여권 검사만 최소 3번은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수화물을 맡길 때, 검색대에 들어갈 때, 비행기에 탈 때 이 3번은 여권을 검사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처음 수화물을 맡기고 비행기 티켓을 받을 때 탑승 인원 전원의 여권을 제출해야 하고 검색대를 통과할 때 티켓과 함께 여권 체크를 하고 검색대로 들여보내기에 이 부분이 도저히 설명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아니 키오스크로 티켓 발부 알아서 받고 스마트 패스 했으면 모를 수 있잖아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 영화는 1991년 영화로 당시에는 이런 자동화된 시스템이 없었을 뿐더러 상식적으로 아이들의 여권을 모두 어른이 가지고 있었을 건데 티켓을 발부받을 때 아이들의 여권을 무더기로 제출했다고 하여도 돌려받고 나서는 검색대를 통과할 때 개인이 소지해야 하기에 당연히 아이들에게 여권을 쥐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스마트 패스의 경우 성인만이 가능하기에 배경이 현대라고 하여도 미성년자인 아이들은 출국 심사와 보안 검색대를 직접 통과해야 하죠. 이런 경우 보통 아이들을 먼저 통과시키고 어른들이 마지막에 들어가는데 그럼 자연스럽게 케빈이 없는 것을 눈치채는 것이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도 아침에는 정신이 없어서 케빈이 없는 걸 몰랐다고 해도 애초에 차량이 가족 인원수에 맞춰서 온 차이기에 공항으로 가는 도중에 자리가 남아서 케빈이 없다는 것을 눈치채는 것도 가능하죠. 백보양보해서 차에 타지 않았다는 걸 몰랐다고 해도 최소한 공항에서 케빈이 없어요 한마디는 할 수 있는데 아이들은 그 누구도 케빈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경우 어머니는 어떻게 동생이 없는데 안 챙길 수가 있냐
라고 아이들을 탓하거나 혼내야 하는데, 아무리 아이들의 탓을 하지 않는 착한 부모라고 해도 처음에 아이들의 술을 생 것이 첫째이기에 첫째를 탓하거나 최소한 나무라는 장면은 필요하였지만 이러한 장면을 찾아볼 수가 없었죠. 코미디 영화라서 어쩔 수 없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가장 기초적인 부분에서 이런 개연성의 붕괴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보이고, 이런 문제는 정말 쉽게 해결이 된다는 데서 정말 아쉬운데, 전날 밤 케빈의 친척 형제들은 모두 케빈을 문제아 취급하고 케빈을 쓸모없는 사람, 짜증나는 아이, 없어졌어야 하는 아이라고 욕하기에 이를 활용하면 얼마든지 개연성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케빈이 미웠던 아이들이 케빈이 없음을 알아도 숨겼다는 설정으로 처음 술을 살 때 케빈과 비슷한 복장의 앞집 아이가 나와 술을 착각했기에 공항에서 딱 여권을 검사할 때마다 케빈과 비슷한 복장의 아이가 등장하여 어머니나 아버지가 첫째에게 여권을 건네며 아이들에게 배부하도록 하고, 아이들의 술을 세면서 하나 둘 셋 넷 11명 다 있네 라고 하는 장면을 넣는다면 이 또한 또 다른 코미디이자 재미 요소가 될 수 있었다고 보이죠. 예를 들어 어머니가 다 왔네 하고 먼저 들어가자마자 형제들이 넌 누구야? 라고 케빈이랑 비슷한 복장을 한 아이에게 물어보고, 그 아이가 몰라? 그럼 너희 누군데? 라고 화면이 전환되는 식으로 코미디 장면으로 활용이 가능하였고, 이후 어머니가 너희들 케빈이 없는데 왜 말을 안 했어? 라고 화를 낸다면 애초에 아침에 케빈이 안 나와서 안 가는 줄 알았어요 라고 변명하는 아이들을 비춤으로써 케빈이 공항에 가지 못한 부분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죠. 이런 방식을 들으시고 아니 이것도 말이 안 되잖음 이라고 비판하실 분들이 계시겠지만, 애초에 코미디라는 장르이기에 면밀한 개연성은 필요가 없고 관객들로 하여금 이건 대체 어떻게 한 거지? 라는 생각이 안 들 정도의 최소한의 서사로 착각하였다는 부분만 부여하면 충분하기에 이 정도 스토리 설정 추가로 얼마든지 커버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영화 나 홀로 집에는 공항에서 하는 수속을 신경 쓰지 못하고 케빈이 여행에 참가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여 개연성에 있어서 정말 큰 구멍이 생겼다는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케빈을 미워했다는 설정과 숫자를 착각했다는 상황을 계속 제시하는 방식으로 이 또한 코미디로 쓸 수 있었으나 사용하지 않은 것이 아쉬울 따름이죠. 정리하자면 영화 나 홀로 집에는 그 시절 어린 우리들 뿐만 아니라 지금 어른이 되어서도 즐기기에 좋은 훌륭한 가족영화가 되는데 성공한 영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케빈의 서사를 면밀하게 보여주어 당시 어린아이였던 우리가 케빈이라는 아이와 동화될 수 있도록 하였고, 가족의 소중함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서사까지 만들어내었죠. 슬랩스틱을 중심으로 한 개그로 남녀노소 만국 공통으로 웃을 수 있는 소재를 활용해 지루하지 않도록 다양한 슬랩스틱을 짧게 보여주는 좋은 구성을 갖추어 어릴 때 보아도 지금 보아도 정말 재미있는 영화로 기억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공항 수속에 대해 얼렁뚱땅 넘어가는 아쉬운 서사가 존재하였고, 이가 상당히 간단히 해결이 가능했다는 점이 참으로 아쉬웠기에 제가 이런 나 홀로 집에에게 주는 평가는 별 5개 만점에 4개입니다. 감사합니다.